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립니다. 2020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장후 마감 복귀 방송은요. 주제로 잡은 게 코로나가 이제 지금 재확산되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유럽이 뭐 다시 급증세로 돌입하면서 뭐 경제 봉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어제 이제 유럽과 미국 증시가 이제 상당히 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 제목에 달았듯이, 그래도 투자 전략은 저의 지금 현재 강세장의 어떤 트렌드, 흐름, 추세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의 어떤 전략은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도 상당히 좀 있었고, 또 이제 제가 그동안 코멘트 했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뭐 하한가 급락 이런 나온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짚어드리고,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제넥신 같은 기업은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방어를 했거든요. 예, 결국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돼서 경제에 이제 부담을 주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다른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이제 약세 요인이 되겠지만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제넥신 같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주도주, 대장주군은 오히려 이제 수혜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은 뭐 투자적을 변함없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차분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댓글들을 이제 오늘 확인하다 보니까 박지영님께서 뭐랄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좀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좀 짚어드리고요. 댓글들을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보지만,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답글은 전부 달아드지 못하는 점 좀 죄송하고요. 그만큼 제가 시간 배분을 우선순위로 분석하는 데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영님께서 이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부분이 뭐냐면 제 채널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려했던 일이 생기네요. 기업에 대한 정보나 분석을 공부하시고 참고만 하셔야 하는데, 뭐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휴마시스라든지 아이큐어 같은 이제 종목이 이제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제가 이제 분석하고 거의 바로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뭐 슈팅 전, 그리고 뭐 초반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뭐 상당한 수익이 나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예, 뭐 시세가 막 분출해서 이제 따라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굉장히 투기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굉장히 고마운 것 같고요. 어, 그렇죠. 지금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초반부터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괜찮으시지만, 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제가 분석을 했던 뭐 아이큐, 휴마시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막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뭐 검색 노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과거의 영상이나 제 어떤 철학들 그리고 이제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의 어떤 운영 취지 같은 거를 이제 지난 영상들이니까 보지 못한 채 최근에 그냥 종목 분석 이런 영상들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주식을 해나가고 유튜브를 운영하는지. 그래서 단순히 뭐 제가 단타 이렇게 조장을 하거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어, 뭐냐면 이 컨셉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 채널은요. 주식 관련 이슈나 리포트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들이 좀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또 이제 처음부터 유튜브 운영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강조드린 게 단타를 지향하고 저 그동안 단타 많이 쳤지만 이따가 또 이제 뭐 휴마시스, 아이큐와 이런 종목들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단타에 대한 기법이나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고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불변적인 건 없어요. 그쪽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장기 투자, 예, 성장주에 대한 어떤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뭐랄까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다 의견들이 틀리겠죠, 주식하는 사람들마다. 근데 여러 가지 던 방식을 다 써봤지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주력으로 얘기 드리고 이렇게 가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이 그 분야에서 고성장하면서 5년, 10년 뒤에도 이익이 늘어날 걸로 확실해 보이는, 네, 그런 기업을, 그 성장을 같이 동행하는 개념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공유를 하고 싶고 저랑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재밌잖아요. 예, 같은 철학을 공유하면서, 예, 같이 돈을 벌고 투자의 시대 앞으로 또,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종목들을 바이오 이제 주력으로 했으니까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한 종목들을 분석해서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급등할지 저도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관심이, 그리고 구독자분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다든지 막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건 잘 모릅니다. 정말. 네. 정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기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이익 내는 거에 저는 더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종목들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어떤 능력들을, 이 분석 능력들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뭐 60살, 70살, 80살까지 주식을 계속 할 건데 셀트리온만 투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 중에 정말 장기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이다 하면 저는 일부의 자금들은 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취지로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지, 예, 이거 단타 치세요 뭐 이런 타이밍을 제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런 능력도 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타이밍을 제시하는 리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카톡방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VIP 회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 돈 받고 리딩하거나 타이밍 제시하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이나 투자 상담 이런 것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1대1로. 예. 그거는 이제 그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제 운영 취지, 유튜브 운영 취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댓글도 조금 뭐랄까, 예, 생각을 해가셔가지고 좀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셔요. 최근에 댓글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막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까지 있어가지고 와우, 이거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훌륭한 성장주를 장기 보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제작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예, 리딩이나, 예, 종목 상담이나 구체적인 투자 상담, 1대1 상담, 타이밍 제시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댓글 중에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저한테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시면 이분이 정홍준께서 20만원, 21만원 좀 셀트론이 지루하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제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좀 벌고 다시 들어올 생각을 가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 예, 다른 종목에서 좀 물려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조금 올랐다가 지지부진해.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가서 좀 벌고 다시 와야지 했다가 그 종목에 물리거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그러면 좋은 종목이 다시 날아가기 시작해. 그럼 못 돌아오는 거야. 저도 굉장히 경험이 많아가지고 공감을 해서 이분 댓글은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갔다 왔더니 29만원. 예. 지금도 다른 종목 올라오면 매도해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냥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예. 다른 데 막 갔다가 막 물량을 줄였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면서 가는 종목이에요. 예. 셀트리온 같은 그룹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굉장한 행운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거는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서론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장 마감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선물이 여기 보시면 2.8% 약세로 마감했어요. 많이 빠졌죠.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요. 이제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800억, 기관이 1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와, 엄청나게 매도했네요. 개인이 이제 1조 3천억을 거래소에서 매수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기관이 양쪽에서 같이 매도하면서 양 시장 합쳐서 개인들이 1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정말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좀 많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계속 약세로 몰아붙였거든요. 이게 장중에는 한 7, 8천억 정도 계속 유지되다가 막판에 좀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여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완전히 현선물 폭격을 했는데 사실 선물로 좀 과도하게 좀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0.57% 빠졌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0.4%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도 0.3% 올랐고 이제 일본 증시가 조금 밀렸는데 1.2%.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제 과도하게 코스피가 이제 한 2%, 코스닥이 한 1.2%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한국 시장은 좀 과도하게 좀 밀렸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 다 빠졌어요. 예. 뭐 오늘 특색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보시면 삼성 바이오 0.4% 빠졌죠. 그러니까 방어 좀 됐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0.9% 하락했으니까 방어됐죠. 지수 대비.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도 뭐 SK 바이오팜에 호재가 있으니까 거의 보합으로 마감하면서 방어가 됐죠. 나머지는 거의 한 2%에서 한 3%, 4% 정도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치료제나 백신 쪽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약세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플러스 1.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넥신이 시총 순위 10위로 올라왔어요. 다른 종목이 많이 빠져서 보합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력으로 삼는 종목들이 상당히 양호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보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이제 확산되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악재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주력으로 삼는 이런 기업들에는 크게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뭐 바로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그룹부터 셀트리온부터 체크를 해보면 보세요. 기관들이 이제 보시면 13만 주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도 이제 매도한 건 아니고 이걸 이제 받아내는 수급이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된 거잖아요. 양봉 이런 날 양봉으로 전환된다는 건 굉장히 그 저가 매수세가 강력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 전혀 안 깨지고 셀트리온 보십시오. 와, 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거 발테오진 찍혔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완전히 양봉으로 5일선 위로 탁 쳐버렸고 1.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12만 주 순매수했어요. 강력하죠. 그래서 이런 날 이렇게 양봉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은 분명한 명분이 있다는 거.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권. 이게 21선 약간 닿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 오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도 이제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했죠. 예, 양봉. 양봉으로 이제 돌아섰다는 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요. 약간 조정 구간이 갈 수도 있어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기술 수술을 하고 나서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는 어떤 시세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대장주가 그런 어떤 이제 팩트가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그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섹터 자체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은 좀 제가 예외로 삼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번 주에 램시마 SC 유럽에서의 어떤 IBD 적응증 승인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에 대한 수요가 수급이 받쳐줄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시간 문제거든요, 사실 그게. 예.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조금 별개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갖고 있으면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 기업이 이따가 인터뷰 나온 기사 한번 좀 체크해 드릴 텐데, 예, 본업 자체로도 굉장히 이 종목은 그냥 장기 투자로 가는 종목이에요. 예, 전혀 걱정이 없고 추세 자체도 뭐 우상향 패턴을 보이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이거는 좀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게 오히려 향후에 폭발적인 시세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때 질문들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영상에서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격이 붙어있는 지점에서 항상 매수를 하려고 해요. 이런 지점들 여기 보시면 21선, 5일선 막 이런데 이격이 좁혀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데서는 저는 절대 매수 안 해요. 추가 매수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셀트리온을 추가 매수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냐면요. 요때예요. 요때. 셀트리온 와 이런 자리 추가 매수. 여기서도 사실 뭐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추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아끼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추가 매수 계속 얘기 들었어요.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 중장기 이평선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딱 매수의 적기란 말이에요. 이런 지점이. 예, 안전하게. 예,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주로 하는 거고 추가 매수도 이런 지점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지점에서는 아직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를 이런 어떤 이평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격이 좁혀 있는 지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이게 질문하신 분들에게 좀 난감하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이런 지점에서 매수하는 거고 이게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애매한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원칙들을 갖고 있고, 그런 제 원칙에 공감하신다면 그런 자리들을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를 노려봤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셀드론 헬스케어도 제가 이제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을 계속 말씀드렸고 이때 블록들 때문에 빠졌을 때 와 이거 이제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켜만 보신 분들 제 영상 지켜만 보신 분들 여기서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이평 붙어있는 지점들 이격이 붙어있는 지점들에서 매수 기회예요. 이제 이게 점점 이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기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언제든 이렇게 눌러버리거나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익이 너무 벌어지면. 왜냐하면 이익 난 사람들이 뭔가 외부적인 악재가 터지거나 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지수가 출렁인다 하면 쑥쑥 쏟아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진 지점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고 또 이제 시세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추가 매수도 이런 지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격이 막 좁혀지거나 주 이평선 아래로 툭 이게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 이평선 아래로 툭 떨어진 거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노리는 거지
무작정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런 집은 잡는 게 아니에요. 앞서 보시면 이평선이 역배열로 이렇게, 역배열이라는 게 중장기 이평선이 위로 깔리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어떤 추세 때, 이걸 이제 역배열 추세라고 하는데요. 역배열 추세에서는 이격이 좁혀진 지점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건 추세가 멈추고 반전되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그때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구독 이렇게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디서든 잡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유튜브 여기 보시면 어디였더라? 여기 있네요. 요 영상을 꼭 보세요. 여기 이제 매수 타이밍 잡는 법이라고 제가 여기 해놨죠.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어디 지점에서 기다리고 매수하려고 하는지,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과거의 영상들을 하나하나 좀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야지 저의 어떤 성향과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제 말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 저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최근의 영상만 보지 마시고 과거의 영상도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저랑 먼 곳을 함께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세가 좀 변동이 컸고 급락을 해서 이제 하한가까지 간 종목을 짚어볼게요. 이거 참, 이 시세 보면서 사실 조금,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6연상을 이렇게 먹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걸 저도 이제 보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는 거였죠, 사실은. 솔직하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건강검진 받은 거 이제 상담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잠시 갔다 오면서 차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네. 휴마시스 일단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장 시작하면서부터 마이너스 27%로 시작해서 거의 뭐 5분 만에 5분도 안 돼서 한가 바로 직행했죠.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주포 세력도 물량을 털지는 않았다고 보여져요. 혹은 누군가 배신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올리면서 매도하는, 물량을 터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 케이스에 패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밀려버렸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가능성이 있어요. 그 세력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잠시만요. 이게 여기 보시면 2014년도 여기 시세, 이때 이제 메르스였대죠. 이때 이제 시세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시세가 막 이제 대장주였죠, 당시에. 대장주였는데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급등하죠. 연속 상한가, 이때는 15%가 상한가입니다. 연속 급등을 하죠. 이것도 이제 핫했죠. 근데 보시면 상한가 다음날 바로 점하한가. 오늘하고 비슷하죠. 근데 보시면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졌어요. 보시면 그렇죠. 올라가면서 이게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올리면서도 물량을 턴 거예요. 물량 털고 상한가 말아버리고, 또 이제 물량 털고 또 상 말아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차익 실현을 거의 다 하고 나서 점한가 맞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죠. 추후에 이렇게 돼서 이 지점에서
두 번 한가 맞고 세 번째 이제 거래가 터져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휴마시스 보면 이 올라가면서 거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물량을 털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치에서도 여기 위치에서도 이 정도 거래량으로 물량을 다 털었다고 보기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타 거래에 있어가지고 물량을 많이 싣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예. 기법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게 이게 계속 어긋나는 케이스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기법을 만들다 하더라도 그 기법 자체가 불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 같이 저런 성장주들이 정말 불변적인 그 어떤 주식의 원리, 예. 결국 이제 실적과 어떤 그 가치의 상승에 주가는 뭐 중장기 주가는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불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편하게 주식이 떨어져도 마음 편하게 그냥 홀딩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휴마시스가 이제 전망은 좋죠. 그래요. 셀트리온가. 근데 지금 이거는 테마성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은. 셀트리온과 협업해서 만드는 진단키트가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 잘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기대감으로 이런 급등을 만들었다는 건 그냥 이제 특정 세력이 잡아 끌어올린 거죠. 사실은. 그냥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예, 인위적인 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만족하는 지점에서 그냥 나와야 한다. 예, 만족하는 지점에서. 이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거래가 일단 어느 정도 터지는 지점에서 나오는 게 확률상 그래도 잘 파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은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 정말 대응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만족하는 범주에서 구간대에서 예,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법칙상으로는 고점대에서 거래가 터지거나 오늘같이 이제 음봉 부악 이렇게 생길 때 제가 시나리오 제시드렸잖아요. 음봉이 툭 생겨버릴 때 시초가부터 바로 음봉이 찍혀버리는 때 그때 털어버려야 된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추격 매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 운영 취지 리딩을 하지 않고 타이밍 제시 안 한다 얘기 드리는 게 이거 이격 벌어진 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절대. 이걸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게 3,200원, 3,000원대잖아요. 3,0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평선이 밀집돼 있고, 예. 이게 시세가 진단키트 중에서 시세가 안 터지고, 예. 이게 셀트리온과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총 1,000억이니까, 예. 괜찮은 지점이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갈 줄은 저도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거래 터지면 뭐 대부분은 이 근방에서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거래 터지면 이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혹시라도 이런 지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역시나 예, 거래 터지는 지점에서 바로 그냥 나오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 제 기준들을 아까 말씀드리고 영상을 소개드린 게 되도록이면 안전한 구간, 조금 심리적으로 감정 컨트롤해서 편안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한 구간이 좀 불안정하고 이격이 굉장히 벌어진 점에서 사면 좋은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좋은 지점에 사야 돼요. 예.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지점에서 사면 힘들어지고 괴롭게 되고 손실 내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매수 구간에 대한 얘기, 제 어떤 기준 그런 거는 좀
한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어떤 게 좀 나한테 맞는 건지. 이 주식이라는 게요, 다 일관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처한 어떤 환경, 상황, 자금의 성격,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나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 다른 어떤 성향과 방식, 그리고 만족하는 수준, 매도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욕심의 크기라든지 만족의 정도랑도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법이 없어요. 다 이런 매도의 기술, 매도의 기법.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계속 연말을 해야 되고 스스로를 알아나가야 돼요. 주식을 하면서는. 왜냐면 심리라는 게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마스 씨는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큐어. 아이큐어는 조금 다릅니다. 예, 아이큐어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린 게 요 지점이잖아요. 예, 요 지점에서 가격도 적절하다. 그리고 팀의 이제 패치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적인 어떤 관점. 왜냐하면 국내 3상이 올해 종료가 되고 이제 미국 쪽에 임상 진입이 이제 올해 신청해서 내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것도 셀트리온과 같이 하잖아요. 셀트리온이 어떤 기업입니까? 글로벌적인 브랜드, 그런 어떤 판매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더욱더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큐어가 이 기업과 공동 임상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이 판매망들을 넓힐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 가치들을 본다면 단순히 이거는 단기적인 접근의 종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 종목은 중기로 가져가도 충분히 지금 가격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휴마시스랑은 좀 다른 어떤 관점의 생각이죠. 예. 그래서 아이큐어는 저는 오늘 26%? 예,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상관이 있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유튜브에 여기 이제 분석해드린 영상 있잖아요. 요거를 꼭 한번 보십시오. 37분짜리인데요. 예. 절대 이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그냥 분석하자마자 이렇게 연상을 가니까 이게 이제 또 단기적인 어떤 시각의 어떤 타이밍들을 좀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저는 여기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기업 가치를 파악해보면, 예, 좀 긴 호흡으로 볼 기업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Q에 대해서는 제가 리포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6월 23일 엊그제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이제 꿈에 비해 시가총액이 작다. 예. 이제 시총이 좀 2,400원이니까 이제 엊그제 상한가 가기 전에 어떤 시총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큐어는 이제 TDDS 플랫폼 기반의 계량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치매용 도네페질 패치제가 국내 임상 3상 마무리가 임박했습니다. 글로벌 도네페질 패치제 선두주자로서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현재 시가총액은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드린 그때 시점하고 비슷한 또 견해를 또 밝히고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미국 도네페질 패치제 시장 진출 기대, 이거란 말이에요. 미국을 진출해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치매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은 크게 도네페질과 리바스티그민이 점유하고 있다. 리바스티그민의 경우 경증 환자에게만 처방되고 도네페질이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시장성이 크다. 두 시장 모두 경구약, 우리 이제 먹는 경구약 시장에서 패치제 시장으로 대체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유는 치매 환자들이 약을 복용한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과다 복용하는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리바스티그민 경구약 시장은 노바티스의 패치제로 90% 이상 대체된 상황이고, 패치제로 나오니까 바로 90% 거의 대부분이 대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도네페질의 경우에도 패치제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도네페질은 미국의 코리움과 아이큐어가 가장 상용화 수준에 가까운 업체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큐어는 7월에 국내 임상 3상이 완료될 예정이며 10월에 미국 IND 신청 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임상을 하겠습니다. 이 신청 후 임상 1상 시장을 내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가 있긴 한데요. 같이 커갈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경쟁사 대비해서 IQ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지난 분석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잠재력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시가총액. 당사는 IQ가 글로벌 도네페질 패치제 개발 업체 중 유일하게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사 코리움은 2018년 10월 11일 이제 다른 회사에 5,700억 수준에 인수됐는데 당시에 미국 일상 진행 단계였다. 근데 이 정도 가치를 받고 인수됐어요. 그래서 IQ는 7월달 국내 임상 3상 완료, 10월 미국 임상 1상 신청인데 신청 FDA 도네페질 관련 제도 특성상 미국 임상 1상 완료 후 판매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상 완료 후 판매 허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현 시가총액은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분석한 시점도 명확하게 저는 정말 저평가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지시고요. 오늘 하락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등하다가 이렇게 급락해 버린 거는 추세적인 건 아니에요. 금방 또 되돌림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금방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복될 그런 시세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다른 종목분들을 분석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셀트리온 그룹주 대비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 가치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제 포트의 절대적인 비중 자체가 셀트리온 그룹주에 있다는 것은 계속 밝혀왔고, 그쪽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성장과 신뢰 이런 것들은 무한하게 제가 계속 분석해드리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물론 그쪽이 중심이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간단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급락 형태의 약세 패턴을 보였던 이유는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이 되는 수치들이 나오면서 경제 재봉쇄 공포가 이제 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곧 1000만 명 될 거고요. 미국이 이제 220만 명, 유럽이 250만 명, 그리고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쪽에 인도, 러시아, 브라질 같은 주요 신흥국이에요. 여기는 아예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보니까 감이 안 오는데, 와,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이 셀트리온 제넥신이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신흥국이 44,000명, 전일 대비해서 하루에 44,000명이 늘어났어요. 유럽은 18,000명이 늘어났어요. 미국은 26,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중국은 정말 뭐 거의 뭐 양호하네요. 그래서 지금 IMF도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해서 4.9% 마이너스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탁 이렇게 또 이제 하락을 크게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만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업체에 대한 어떤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넥신 기사 하나 난 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뭐 기사 난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뭐 오늘 새롭게 짚어볼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제넥신 성영철 회장님이 요즘 인터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코로나 백신을 상용화하고 뭐 70조 면역 항암제 시장에 도전한다. 사실 이 기업이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본업 자체가 굉장히 유망하고 매력이 높아서 장기 투자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했습니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내년 말까지 상용화에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여기서 솔직하게 표현했죠. 한국은 이 백신 개발 이제 200여 개 중에서 15번째로 다소 늦은 시작이지만 그래도 이제 상위권이죠. 한국 최초 개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이다. 연말까지 임상 1, 2 예상을 완료하고 내년 2, 3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이제 본업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제넥신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로는 하이루킨 7이 있다. 이 회사는 이 후보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제넥신 관계사인 네오이멘텍이 FDA로부터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인 이 하이루킨 7의 임상 1상 승인을 받았죠. 이게 이제 범용적인 어떤 면역항암제예요. 표적 면역항암제 다 이제 병용 통해 가지고 면역력을 이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임상 결과도 굉장히 퍼펙트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제넥신이 이제 암 패러다임을 바꾼 3세대 면역항암제 키투르다를 개발한 머크하고 같이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성 회장은 하이루킨 7을 활용한 항암제 개발은 제넥신의 탑 프라이어티이자 황금알을 낳는 알이라고 비유했다. 최우선 순위예요. 예, 다른 파이프라인 대비해서 최우선 순위예요. 그만큼 여기에서 핵심적인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그 부분이고 가장 성장 가치가 높은 부분이라는 거죠. 트렌드한.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과 이 하이루킨이 이 기업의 기업 가치에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은 대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공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독자의 사연 그리고 사진으로 미래의 희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신박사의 카카오톡 문자 요 이제 연락처 여기 있죠? 예, 여기로 이제 요런 사연들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라디오에서도 이제 막 어떤 사연을 읽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좀 한번 꾸며보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희망찬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면 서로 어떤 뭐 감사의 마음, 즐거움, 이런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은 연결돼서 더 증폭되잖아요.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나눈다.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컨 연락처요. 이렇게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쪽으로 이렇게 사연, 사진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 신상 정보 같은 거는 제외하고 동의를 구하고 영상에서 이렇게 가끔씩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주주로서 울고 웃었던 사연,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주식 투자의 어떤 실패나 성공 경험들, 뭐 기타로 이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희망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1대1 종목 상담이나 뭐 리딩 상담, 분명하게 제가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어떤 교감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덧글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셀트론이 개발하고 있는 그 독감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거 임상 2비상을 이제 2비를
국내에서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데 주주님들이 독감에 걸려서 임상을 참여하고 온 동네 임상 환자 모집 홍보부를 붙이고 다녔다고 해요. 와, 감동적이지 않나요? 임상 참여를 위해서 독감 환자 주주 병문안도 갔었죠.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 주주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막 구체적인 사연들 있잖아요. 실제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예, 이렇게 영상에서 또 다, 예, 그런 것들을 해볼게요. 그래서, 같이 희망을 노래하고 싶고요. 어차피 장기적인 성장을 같이 동행해 나가는 그런 취지의 어떤, 유튜브 채널이니까요. 그런 관점에 좀 맞다 생각되면 사연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예, 저는 항상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투자 성공에 저도 이제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라는 게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같은 종목군들 이렇게 성장주를 같이 또 이렇게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게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오늘까지 장마인가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들 조심들 하시고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히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어떤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신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